조국 대전의 뒤끝이 남아서였을까요? 이번 국감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마지막 청와대 국감 열렸죠. 거의 끝판왕 수준이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정말 감정 섞인 공방을 벌였는데요. 발단은 정의용 실장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안보 상황 관련해서 물어보면서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억지로 우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기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은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적절한 개입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제도 속에 내재화된 하나, 불공정이라는 말씀을 말 힘들게 하지 드렸습니다.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을 제대로 하는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지금- 하자는 겁니까? 또 싸우자는 아니 겁니까? 우리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아니,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네, 그러십니까? 과거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국방력이- 겁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뭐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어거지입니까? 파기했죠.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써. 왜 위원장은 저는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시. 잠시 우기다가 정당적 뭐예요?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기다가. 예, 강기정 수석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높인 모습을 봤는데 박종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막장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너무 씁쓸합니다. 이 어목했던 50 시절에도 이 청와대가 국회를 이렇게 모욕을 줬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도 질문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감정을 좀 자극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이나 이 안보수석 같은 분들이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질문을 답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수치도 외우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면 말꼬리 잡고 싸우려고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여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정부수석이 자기 발언 순서도 아닌데 일어나서 야당의 제1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의용 안보수석 국가안보실장,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말을 자르고 막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재 의원이 이제 뭐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발끈해 갖고 이제 하는 것들이 서로가 이제 국회에서는 아무리 뒤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해서 서로 논리적으로 굴복을 시켜야지 목소리 크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공부하지 않는 태도들, 또 국회를 우습게 보고 나와서 이제 의원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한 다음에 말이 끝나면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당신이 경제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세계 수치보다 낮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그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할 때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과연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국회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얘기 잘 듣고 잘 하고 알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좌충우돌 과거에 해프닝이 많아서 그것이 꼭 뭐 담합을 했다거나 이렇게 갑시다 하고 왔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그 속내와 겉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양당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매우 무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그렇지만 속으로는 당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청와대나 뭐 민주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부적절했다. 이게 공식적인 논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아마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끝입니까? 네. 예, 이경환 부대변인 웃으시는데. 예. 요즘에 이제 청와대 운영위원회 이렇게 국정감사하는 걸 보면 적대적으로 이제 붙는 것 같아요. 예, 감정들이 좀 뭐 물론 조국 섞여 사태를 있어요. 겪어오면서 예. 국민도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제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 자리고요. 감사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당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뭐 억울한 거에 대해서 이 항변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당하는 자로서 감사를 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경,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존중이 이제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협치를 포기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한 선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최고도로 가진 어떤 공무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시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거에 비록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사람이 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야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과거에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위까지 다 해왔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협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예. 과연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의도가 너무 눈에 빤히 보이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하면 정무수석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끼어든 부분은 본인 자리도 아닌데 본인 끼어들 자리도 아닌데 이야기한 걸로 봐서 오로지 자신이 국회의원 3선 출신으로서 어떤 국회의원에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적인 이익 때문에 저렇게 뛰어든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예. 저 과정에서 총책임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가만히 있느냐. 결국은 노영민 비서실장도 전체를 이렇게 조율해서 지휘해야 될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막는다든지 이런 행위라도 그것들을 좀 드러내야 될 텐데 저런 것들을 간구하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올 때부터 저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기정 수석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의 가벼움이 강기정 수석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좀 너무 어려운 말을 좀 썼죠. 아니 예. 이게 박찬주 대장 얘기인가 홍준표 대표 얘기인가 예, 유시민 이사장 똑같은 얘기인가.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거 놔두십시오. 쓸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다목적용이네. 양문석 기자. 좀 듣기 불편하네. 노영민 그 비서실장이 뭐 결의를 하고 부추겼던 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성 비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좀 불편하고요. 어쨌든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그 대화 마지막 대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기정 수석이 우기다니요라고 이제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속내와 겉내를 좀 표현을 했죠. 뭐 겉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속내는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거다. 대부분 정당 간에 있어서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한번 시원하고 저게 뭐 표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여론을 반영하든 못하든
잘했어 하고 이 광장에서 박수치거나 국회의사당에서 박수치거나 한마디씩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가 그 결속을 다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안보실장에게 안보가 불안하다라고 말하라고 그 계속 강요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그 모습들을 좀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좀 쳐다보면서 정무수석인 강기정 그 수석의 태도를 따지는 것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상에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안보가 불안하다고 실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아무리 야당이라도 예. 그건 아니죠. 예, 최정 변호사 말씀 네, 들어볼까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서슬퍼런 청와대 정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청와대가 훈시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재판 받는 사람이 재판장한테 사퇴질을 하고 소리 지르면 그것이 본질에 맞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어떤 게 비춰봤을 때 아무리 어떤 그 원내대표의 질문 자체가 좀 약간 나갔다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재판받던 피고인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재판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되냐는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다른 어떤 피감 기관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특히 아까 그 강기정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싸움을 붙여도 뒤에 막후에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계셨던 분이나 뒤에서 일어나서 싸움을 하셨던 분이나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징계하고 사퇴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두 분이 한 말씀 하겠다고 들으셨는데 박정희 의원이 먼저 들으셨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양문석 이사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안보실장의 설전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다 보지 못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의용 그 안보실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정치권을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방사포입니까? 그거를 이동식에서 쐈느냐, 고정식에서 쐈느냐 하는 얘기에 그 국방장관 얘기하고 안보실장 얘기가 틀려요. 그리고 요새 굿모닝 미사일이다가 요새 저녁 때 쏘대요. 그 미사일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와 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거 유엔 결의 안보리 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질문을 할 때 이거를 애둘러서 얘기하거나 피해가거나 얘기하니까 이게 안보 불안이냐 아니냐 하니까는 안보가 그럼 내가 불안해하게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기지 말아라. 안보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0.001%까지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논란의 끝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박정희 의원의 이 이야기에는 대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좀 우리가 비교를 해도 비교가 좀 적절해야 상징성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피고인이고 나경원 의원이 판사입니까? 범죄를 교집합으로 두고 피고인과 판사가 앉아서 논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무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다. 예. 강기정 정무수석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과한데 기본적으로 원내수석 야당 제1야당 원내수석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안보가 불안하다고 자꾸 강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긴 판단에서 또 우리 강기정 수석이 자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렇게 고함치고
하는 저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거죠. 양문석 이사장은 평소 자기 말이 길지 않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네. 우기지 말라는 얘기는 우기지 억지 쓰지 마십시오로 해주십시오. 우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끄러웠죠. 우기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좀 약간 자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대나 비속은 아닌 걸로 나와 예.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무수석이 결국은 국감장을 나수라장으로 만든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포인트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저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저런 말을 했으면 제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완전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 비서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듣고 넘어갑니까? 이런 어떤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자,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운영위원회는 이인영 위원장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위원장이 좀 적절히 알아서 좀 말들이 좀 이렇게 오가고 그러면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인영 위원장이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청와대 비서실들을 업무해주지 않아요. 이런 데 대한 또 약간의 그 문제의식도 있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는 정무수석 여의도로 출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아이드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